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북한,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대는 바로 중국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북한 붕괴 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국이 왜 북한을 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북진이 늦을 수밖에 없는지, 그 사이 중국이 뭘 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봅시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붕괴됩니다. 쿠데타가 났거나 경제가 무너졌거나 혹은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터져 정권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드디어 통일이다. 네, 맞습니다. 통일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바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속내는 따로 있다. 중국은 과연 왜 북한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냥 형제의 나라라서 도와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싶다.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죠. 주한미군, 미군기지, 사드까지 있습니다. 그런 한국군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걸 중국은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 북부만이라도 잡고 있으려는 거죠. 둘째, 자원과 전략 거점 확보. 북한 북부에는 철,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희귀 광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산악지형, 요새화된 구역, 항공로 등 중국 입장에서 요충지가 많아요. 그걸 중국은 절대 한국에 넘겨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북한 붕괴 후 누가 먼저 들어가나?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당연히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늦게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한반도는 지뢰밭이다. 6.25 전쟁 이후로 군사분계선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무장지대 DMZ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산과들, 강까지 수십 년간 설치된 지뢰가 수십만 발이에요.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평화 시에도 지뢰 제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급 붕괴 상황에서 우리가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 인도 요원을 북쪽으로 올려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조망과 방어시설. 북한은 단순히 국경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남한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철조망, 방벽, 지하시설, 감시초소까지 완전한 요새처럼 구축되어 있죠. 우리가 올라간다 해도 이걸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항공 진출은 위험하다. 그럼 비행기나 헬기 타고 가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산동반도에 위치한 공군역과 해군역입니다. 산동반도는 한반도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고 중국은 이곳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대공 미사일, 해군기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로 북한 상공을 진입하려 할 때 중국은 이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항공기를 욕격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항공로는 중국이 견제하고 있고 해상은 중국 해군이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육로밖에 없다. 비행기도 안 되고 바다도 위험하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육로, 즉 딴 길로 올라가는 것.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길에는 지뢰, 철조망, 도로 인프라 파괴, 무장단체 등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남쪽에서 준비하고 올라갈 동안 중국은 이미 압록강 건너 북한 북부로 진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했을 뿐이다. 중국이 차지한 북한,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중국이 선점한 북한 북부가 아예 중국화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조선족도 많고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조선족 자치구 혹은 조선특별행정구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중국 공산당이 행정, 교육, 치안까지 장악해갑니다. 우리는 압록강 근처에 중국 군부대가 주둔하고 한반도 전체의 30% 정도 지역이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한반도는 다시 분단되고 통일은 영원히 멀어집니다.
게다가 우리 국토 바로 위에 중국이 상시로 군사 압박을 하는 상황. 경제 외교적으로도 우리는 중국의 반석국, 제2의 티베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실제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고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1. 북진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준비, 지뢰 제거, 도로 확보, 인도 지원 병력 배치 등 군사작전뿐 아니라 행정 치안 물류 의료까지 포함된 포괄적 북진 계획 필요. 이 미국 일본 등 우방과 즉각 협력 체계, 북한 붕괴 시 즉각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무단 진입을 견제할 명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국제사회의 북한 영토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라는 인식 주입, 사전에 외교적으로 기반을 깔아야 중국이 북한 북부를 먹으려 할 때 국제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 그 자체만으로 축하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북한 북부에서 빨간 깃발이 펄럭이고 압록강 건너에 인민해방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가 티베트처럼 반속국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 군사력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붕괴는 통일의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가 다시 분단되거나 중국의 위성국이 될 위험한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냉정한 판단과 민족의 자존심으로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